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3의 x제곱을 치환을 했을 때 치환한 그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치환할 땐 항상 치환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식은 항상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t가 양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4t 제곱 얘가 뭐보다 4kt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정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디 범위에서 x가 모든 실수인 거지, x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t는 항상 뭐예요? 0보다 큰 실수가 되니까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양수 구간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 구간을 보는 게 아니라 양수 구간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 때에도 이 상태 그대로 2차랑 1차네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넘겨서 2차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건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t제곱 마이너스 4kt 플러스 5k 플러스 14, 이러한 2차 함수가 항상 뭐한다? 0보다 큰 구간을 봤을 때 0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대칭축이 어디인? 대칭축이 2분의 k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보는 구간은 전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 0보다 큰 범위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보다 큰 범위만 봤을 때, 근데 0이 어디 있어? 그걸 모르잖아요.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분의 k보다 0이 더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0이 왼쪽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 2분의 k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 물론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요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구간은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항상 이 빨간 부분을 보면, 빨간 부분이 항상 0 이상이려면 t축이 어디 있다? t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보다 더 아래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2차 함수를 그냥 봤을 때 2차 함수가 t축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예 안 만나는 경우니까 판별식을 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얘 했을 때 정리를 해볼까 한번. 4k 제곱 마이너스 4의 5k 플러스 14, 얘가 항상 뭐다? 0이 돼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된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경우 지금 요거 정리해 볼게요. 1번 경우는 현재 4로 나누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4, 얘가 0 이하야 된다.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7, 2, 마이너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상 7 이하인데, 여기서 일단은 k의 범위가 0보다는 커야 됐으니까 따라서 0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그러면 0보다 큰 범위, 이 범위를 봤을 때 이 빨간 부분이 뭐여야 된다?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t축이 여기에 걸려도 되고 아니면 이거보다 낮게 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판별식으로 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판별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최소값, 물론 최소값이 딱 들어가진 않네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요 0이라는 지점에서의 높이가 뭐보다? t축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즉 0에서의 높이 얼마? 이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시게 되면 5k 플러스 14라는 값이 뭐 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고? 마이너스 5분의 1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건데,
여기서 K의 범위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0 이하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다 생각을 하시면 최종적인 범위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5분의 14부터 0 이하다가 두 번째 경우에 대한 최종적인 범위예요. 근데 1번 경우도 있고 또는 2번 경우도 있는 거니까 얘 또는 얘 하시면 범위를 합해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범위를 합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14부터 요거 범위 합한 겁니다. 7까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얘가 대략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얼마.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7까지 되는 거니까 총 몇 개? 10개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합을 구하는 거네요. 자, 합을 구해 봅시다. 그럼 합을 구하시면 자, 쭉 해서 1, 2, 3, 4 쭉 해서 7까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합하시게 되면 대칭 때문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풀맛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3부터 7까지에 대한 합만 구하시면 되겠다. 3, 4, 5, 6, 7 이것만 더하시면 되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 25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 중 최대값을 f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m은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가 4분의 1보다 크다. 자, 이걸 식을 세워보면 자, x좌표의 차이 1 나오고요. y좌표의 차이 로그 n의 로그 성질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가 4분의 1보다 어떻더라?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미친 n이 자연수, 2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1보다 큰 수고 밑이 1보다 크다면 진수끼리 비교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진수끼리 비교하게 됐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죠? 자, 따라서 양변 4제곱을 하시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4제곱해도 상관없어요. 자, 4제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또 바뀌지 않으면서 어떻게 된다? 얘가 n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좀 몇 가지 나열을 해볼 건데 자, 봅시다 한번. m의 4제곱 m 플러스 1의 4제곱 그때 n값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자, m이 1이에요. m이 1이면 얘는 1,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럼 요거를 나누시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16이 되는 거죠. 16. 16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이하가 될 거예요. 이거 이하예요. 이하. 화살표.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m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16이 되고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되겠죠. 그럼 16분의 81이 되겠네. 그쵸? 그럼 16분의 81이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5점 얼마 하고 있을 거니까 그거보다 작은 n값, 정수들, 자연수들 나타내보면 5 이하가 되겠죠. 결국에는. 됐나요? 자, m에다가 3 대입하시면 3의 4제곱 81이 될 거고 얘는 4의 4제곱이니까 256이 되겠죠. 그럼 81분의 256 하시게 되면 얼마예요? 3점 얼마 하고 있겠네.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3 이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256이고 5의 4제곱이니까 625가 되면서 얼마? 2점 얼마 그러니까 얘는 2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n값은 2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자,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를 구하라 했는데 자, 현재 F는 뭐라고 정했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자연수 M 중 가장 큰 값을 F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을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큰 자연수 M을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F 뭐 한 7 정도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이 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n이 7이 지금 요 범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아니네요. 자, 여기만 들어가 있죠? 15 이하 맞잖아요? 5 이하랑 3 이하는 안 되니까 여기만 들어가 있죠?
그럼 그때 m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F7은 1이구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F 4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는 어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15 이하에도 4가 있죠? 5 이하에도 4가 있죠? 3 이하에는 없죠? 그러면 n이 4일 때 나올 수 있는 n값은 1하고 2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f라고 칭했으니까 현재 얘는 얼마구나? 2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쓸까요? fn이라는 식은 n이 3일 때, 그리고 4 이상 5 이하일 때, 그리고 6 이상 15 이하일 때, 15보다 클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일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세 개 다 들어가죠? 이 세 개 다 들어가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m은 누구야? 3이 되는 거죠. 4, 5에 있을 때는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고 여기 범위 안에도 들어가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m은 2가 되는 거죠. 얘는 여기 범위에만 들어가니까 1이 되죠. 얘는 범위 안에 없잖아요. 범위가 없잖아요.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는 3일 때는 3이 나오고 4, 5일 때는 2씩 나오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3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답은 7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 문제를 실제로 n에다가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해서 그냥 세 가지 때려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가 만약에 변형이 돼가지고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F3부터 F10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매번 다 8가지 경우 이걸 다 체크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해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어떻게 나오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이 fx 그래프가 두 함수 g랑 h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고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ca와 ah의 길이 비율이 몇 대면 5대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식들을 나열해 보시면, 자, 식은 얘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얘는 로그 2x, 얘는 2의 1-x제곱 a-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대한 비율이 몇 대 3? 몇 대면? 5대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현재 로그 함수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평행이동의 관계가 있죠. 얼마만큼? 이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이 함수가 돼요. 즉, 요 길이가 실제로 얼마더라? a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걸 그대로 올라간 거죠. 얼마만큼? a만큼. 그러니까 요 점이 a만큼 평이돼서 요 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a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비율이 5대 3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실제로 얼마다? 5분의 3a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요게 x좌표는 모르니까 제가 t라고 할게요. 그럼 t는 당연히 어디 있을 거예요? 요 지점 1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t가 1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t를 어디다 대입했을 때, 요 식이나 요 식에다 대입했을 때 높이가 뭐가 나온다? 5분의 3a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요 식에다 대입하면 로그 2의 t가 5분의 3a가 된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2의 1-t제곱 플러스 a-1이 뭐가 된다? 5분의 3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해 보시면, 자, 얘 넘길게요. 2의 1-t제곱은 1-5분의 2a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t의 범위가 있잖아요. t가 1보다 큰 쪽에 어쨌든 선이 그어져야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요런 데 그으면 길이 비율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보다 큰 쪽에다가 t를 그어야지만 그 교점들 사이, 세 교점 사이에서 이제 비율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1보다 크니까 얘가 갖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1-t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고, t가 1보다 크면 이 범위는 0보다 작을 거고, 2의 음수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음수제곱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1-5분의 2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럼 a에 대한 범위를 구하게 되면, 자, 계산해 볼까요? 0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a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a 값들의 합이니까 a는 얼마? 1이랑 2가 나오면서 합하시면 답은 얼마다? 3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 그리고 비집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교집합이 14개가 되도록 하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14개가 되도록 하는 b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스몰 b는 집합 b에 있는 원소라고 했으니까 제가 집합 b에 있는 원소 스몰 b를 2에 뭐 그냥 k제곱이라 할게요. 그냥 k가 지금 1부터 10까지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원소 뽑아가지고 스몰 b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A8은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되는 거예요? 로그 8의 x들을 모아둔 집합이다. 1부터 2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됐나요? 자연수. 자, 그 다음 A의 B라는 값은 로그 B의 x들을 모아둔 집합이다. 어떤 x에 대해서? 1부터 200까지 또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보세요. 두 집합의 교집합에 대한 원소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지는 순간에 찾자라는 거지만 x값은 같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x1을 뽑아서 이제 대입한 값하고 여기서는 x2를 뽑아서 대입한 값이 같아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야지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될 거니까. 그러면 로그 8의 x1과 로그 b의 x2가 같아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b가 제가 이제 2의 k제곱이라 가정했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3분의 1 로그 2의 x1, 얘는 k분의 1 로그 2의 x2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 3k를 곱하면 k 로그 2의 x1, 얘가 3 로그 2의 x2가 되면서 k 진수를 올리고 3도 진수를 올리면 결국에는 x1의 k제곱과 x2의 세제곱이 같아지도록 하는 x1, x2를 1과 200 사이에서 뽑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k가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k가 2. 그럼 k가 2면 x1의 제곱하고 x2의 세제곱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x1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수의 세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x2는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같아질 수 있더라가 되는 거지만, 자, 세제곱수랑 제곱수를 넣었을 때 세제곱이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제곱수가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나요? 당연히 세제곱이 빠르게 커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200에 먼저 도달하는, 200을 넘어가거나 어쨌든 200 근처에 가게 되는, 더 빠르게 가게 되는 숫자는 이 숫자가 얘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세제곱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쫙 살펴보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6의 세제곱이 216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5의 세제곱 125까지 되겠죠? 그쵸? 그럼 5개의 원소가 뭐 하게 된다?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1으로 적당하다라는 얘기죠. x2는 그거에 맞춰서 뽑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는 거지? 둘이 같도록 하는 원소가 몇 개 나온다? 5개가 나온다. 따라서 둘이 같다라는 거는 교집합, 공통된 원소를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얘에 대한 b라고 할게요, 그냥.
얘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5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언제? K가 2일 때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K가 몇이 돼야지 우리가 이게 14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숫자와 K가 뭐가 되던 간에 이 숫자 사이에서 어떤 지수 관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 이 나오는 숫자들도 어떤 지수 숫자들만 쭉, 제곱 숫자들만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세제곱수도 있고 제곱수도 있고 뭐 네제곱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부터 200까지 그 어떤 제곱수가 뭐 제곱수, 세제곱수, 네제곱수 그 수가 14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 세제곱수도 5개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4제곱이나 5제곱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개수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사실 제곱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실제로 제곱수만 한번 펼쳐봅시다. 제곱수를 한번 쭉 나열해 보시면 1제곱, 2제곱, 3제곱 쭉 해서 200이 넘어가기 전까지면 14의 제곱이 196으로 딱 들어가고 15의 제곱은 225로 넘어가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몇 개가 됐네? 아, 14개가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 x1, x2에 대해서 두 숫자 중에서 큰 제곱수를 갖는 애가 누가 돼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K가 몇이 되면 이걸 만족할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K가 만약에 6이면 어때요, 여러분? 6이면 x1의 6제곱, x2의 3제곱이 되면서 얘를 약분을 하시면 x1의 제곱이 x2랑 같아지는 거고, 이게 같기 위해서는 얘는 뭐가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숫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x1하고 x2가. 아, 그러니까 결국 K를 어떤 숫자 딱 대입했을 때 약분까지 하셔도 상관없고, 약분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이 지수 숫자 중에서 큰 숫자가 몇이 돼야 된다? 2가 되어야지만이 제곱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K가 어떤 수여야 얘랑 약분까지 해서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큰 수가 2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K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방금 구한 6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따라서 K가 6이라는 거는 B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B는 2의 6제곱이 되면서 답은 얼마다? 64가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만약에 5개라고 해보자. 이게 14가 아니라 5였어요. 5개였다면 아까 1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5 5제곱 한 게 딱 5개였잖아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딱 5개였잖아요. 그 얘기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약분까지 다 하고 나서 남은 그 숫자 2개 중에서 큰 숫자가 몇이 돼야 된다? 세제곱이니까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K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일 수도 있고, 뭐 3은 안 되겠죠. 3은 약분돼서 끝나니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9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뭐도 있어요? 2도 괜찮겠네요. 2, 9 이런 거 괜찮겠네요. 또 있나요? 4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변형이 돼도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암기하기보다는 이래서 몇 개를 원할 때는 내가 몇의 제곱을 봐야 되는구나, 몇 제곱 봐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기울기 3분의 1짜리 직선 딱 그려봤을 때 교점에 대해서 지나고 있는 다른 만나는 점은 B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을 C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 교점들 하나를 좌표를 x1, y1, 얘는 x2, y2, 얘는 x3, y3라고 잡았고, 현재 얘 기울기는 얼마? 3분의 1. 그리고 이 길이들을 문제에서 알려준 상황인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었어요.
됐죠? 자, 지수함수 문제, 그래프 문제, 또는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 또는 뭐 지수로그 같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교점 두 점 사이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시면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A와 B, 이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이죠. 그 두 점 사이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으니까 X의 증가량과 Y 증가량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기울기, 수직인 기울기도 결국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또 이 점과 이 점, 지나고 있는 두 점 사이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시고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대 1, 그리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비율은 루트 10이 나와요. 근데 마침 딱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1이다 라고 정확히 알려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1이고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1이 됐으면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남은 길이.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됐나요? 여기 3짜리를 이렇게 쪼갠 거예요. 1이랑 2로. 자, 1번 볼까요? Y2에서 Y1을 뺐어요. Y2 어딨죠? B의 Y좌표. Y1 어딨죠? A의 Y좌표. 그러니까 이 사이 길이 얼마였어요? 그랬죠, 방금? 1. 자, X3에서 X1을 뺐어요. X3. 여기서 X1. 여기를 뺐어요. 그럼 이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얼마? 4가 되겠죠, 4. 그래서 4는 K 곱하기 Y1에서 Y3를 뺐네? 그럼 Y1은 요 높이였죠? Y3는 요 높이죠? 이 차이는 얼마? 2였죠, 2. 따라서 K값 얼마 나온다? K값은 2가 나온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3번. A가 16일 때 B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자, A가 16일 때 B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좌표들을 한번 쭉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저는 그냥 편하게 한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두 문자로. 자, 여기를 P, Q라고 한다면 요 좌표는 몇 콤마면 3만큼 1만큼 변한 거니까 P 플러스 3, Q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 좌표는 몇 콤마면 4만큼 2만큼 바뀐 건 마이너스 2만큼 바뀐 거니까 P 플러스 4, Q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이 함수들 위에 있다. 식을 세워가지고 연립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두 점만 가지고 할 건데 한번 봅시다. 뭐 이 점도 결국엔 나중에 대입할 때 필요하겠죠. 먼저 이 두 점 대입해 볼게요. 어디 위에 있어요? 로그 함수 여기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로그 4에 A가 16이라고 문제 주었으니까 16P는 얼마가 되고 Q가 될 거고 로그 4에 16 P 플러스 3은 얼마가 된다? Q 플러스 1이 된다. 해서 두 식을 먼저 연립해 보도록 합시다.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PQ 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PQ를 구하면 요 좌표를 결국 안다는 얘기고 이 좌표를 어디다가 이 함수에다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요걸 대입하셔도 되겠네요. P, Q 그냥 바로 대입하셔도 괜찮겠네요. 자, 그래서 둘을 연립할 건데 자, 위식에서 양변에다가 플러스 1을 합시다. 그럼 플러스 1을 하면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하면 로그 4에 4가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로그 4에 4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진수가 몇이 됐어요? 4배가 되면서 요렇게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식을 빼보시면 두 식이 결국 같아야 되잖아요. Q 플러스 같아야 되니까 진수끼리 뭐 해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6을 나누시면 4P는 뭐랑 같다? P 플러스 3이랑 같아지면서 P가 얼마구나? 1이구나. 다시 대입하면 Q는 얼마구나? 자, 다시 대입하시면 로그 4의 60이 얼마? 64가 3이니까 1 넘겨주면 Q는 2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어요? 따라서 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더라? 1,2였구나. 1,2라는 점이 어디 위에도 있으니까 요 지수함수 여기에도 있으니까 1,2 그대로 대입하시면 2는 B 곱하기 3분의 1에 1제곱하면서 B 값은 얼마더라? 6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B는 6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0부터 10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고 0부터 2까지는 정확히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을 n에다 1, 2, 3, 4 대입한 식이 이렇게 정리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0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0,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현재 이 함수가 0,0을 지나고 있고 1,2가 지나고 있죠. 그리고 밑이 3이니까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1,2 지나고 있고 2,0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이 1보다 크지만 마이너스에서 뒤집혔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지수함수의 뒤집힌 모양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이런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 fx 그래프 0부터 10까지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현재 다각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얘를 반을 쪼개서 여기로 쪼개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어디다가?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나올 거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얼마다? 그래서 1 곱하기 2 해가지고 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에서 나온 관계식들을 쭉 볼 건데 잘 보세요.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x에다 3 대입해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x에다 3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의 f3이 f1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를 양변 나눠 곱해주시게 되면 f3의 값은 2f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1에서의 함수값이 2배를 했을 때 뭐가 된다? 3에서의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임의로 3을 대입해 본 거지 임의로 생각을 해보면 x-2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몇 배? 넘기시면 2배를 해준 게 x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x-2x 두 칸만큼 차이 나고 있죠. 근데 함수값은 몇 배?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됐다? 자, 괄호 안에 있는 범위를 봅시다. 2부터 4까지니까 x-2는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했더니 2배를 했더니 얘를 넘기셔 이렇게 보면 2배를 했더니 뭐가 됐다? 2부터 4까지의 영역에 대한 함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같은 이유로 이 구간에서는 자, 일단 4 곱하시고 이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가 나오잖아요. 0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값에 4배를 한 게 뭐랑 같다? 4부터 6까지에 대한 함수랑 똑같다.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를 함수를 2배 하고 또 2배 해서 4부터 6까지에 대한 함수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규칙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때요, 지금? 6부터 8이면 x-6은 0부터 2가 되는 거죠. 또 0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를 8배를 했더니 2칸 이동, 2칸 이동, 2칸 이동 3번 했더니 8배 되면서 어느 구간? 6부터 8까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구간이 2칸씩 밀어질 때마다 몇 배 된다? 2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이 2부터 4까지는 요 모양을 2배한 요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높이도 몇 배가 됐습니까? 2배 됐으니까 이건 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넓이도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높이가 2배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직사각형 또 생각해도 되시고요. 자, 어쨌든 얼마? 이 넓이가 2였으니까 이 넓이는 2배 된 넓이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6까지, 8까지, 10까지 다 봤을 때 넓이가 2배, 2배, 2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8, 16, 32 해서 이 5개의 숫자의 합이 결국에는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6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 62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1과 14 사이 있고요. 0부터 14까지 정의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자, 이 범위에 있는 a에 대해서 얘에 만족하는 실근합이 49일 때
a와 k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식은 우리가 넘겨서 fx는 마이너스 a다 라고 볼 수 있고, a의 범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a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0 미만의 어떤 음수 쪽에 꼬챙이를 딱 꽂아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라는 함수에다가 꼬챙이를 딱 꽂아봤을 때 만나는 교점들에 대한 합이 49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fx의 그래프를 볼 건데 일단 0부터 k까지, k부터 14까지 구간이 나눠져 있고 k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래프를 쭉 다 그려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 주기는 얼마예요?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니까 주기가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0부터 14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0부터 14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한번 쭉 다 그려볼게요. 전 범위를 다.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 주기가 4니까 여기가 4, 여기는 8, 여기는 12, 여기는 반주기까지 그렸으니까 얼마죠? 14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한 칸 한 칸이 지금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어떤 k에 대해서 만약에 k가 뭐 8이라고 한다면 0부터 8까지는 이렇게 함수를 따라가다가 8부터는 갑자기 뭐로 바뀌었다? 이러한 감소하고 있는 지수 함수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코사인 함수는 높이가 얼마예요?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k부터 그려지는 이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뭐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처럼 8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W 모양 그렸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8 대입해 보시면 K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왔죠? 0이 되네요. K, 0을 지나면서 8, 0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지수함수가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시로 K가 8이다 라고 해본 거고 지금은 K가 몇인지 몰라요. 자, 근데 이 그림은 확실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K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에 대해서 봤을 때 K, 몇이 지나고 있어요? K, 0을 지나고 있죠, 현재. K 플러스 1, 몇을 지나죠? 2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죠. K 플러스 2, 얼마를 지나죠? 4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함수가 그려지는데 여기 점이 K, 0 여기 점이 K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점이 K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도 나중에 결국 마이너스 a가 꽂혀져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를 꽂았을 때 만나는 교점을 보겠다라는 거고,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대략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와 만나는 교점은 어디에 있다? 이 교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어디에 있다? 얘와 얘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합이 49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a를 꽂아볼 건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분의 2에 꽂았을 경우랑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에 꽂았을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왜죠? 교점 개수와 합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도 해볼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일 때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a가 3분의 2여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즉 어디에 꽂았을 때? 여기에 꽂았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에 꽂았을 때. 자, 그러면
최대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대인 상황. 교점들의 x좌표 합이 49가 되는 경우를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볼 거예요. 그럼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자, 얘 만나고 얘 만나고 얘 만나고 그 다음에 K가 어디에 있어서 11, 12, 13, 14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려갔을 때 만나는 교점 하나 생기는 경우로 본다라는 거죠. 그게 최대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K 지점이 정해지면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 사이에 마이너스 3분의 1가 만나는 점이 생긴다 했으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12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면 이 만나는 교점이 13과 14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현재 얼마냐면 교점 x좌표들에 대한 합 최대는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요 지점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알파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예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 사이, 13과 14 사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아무리 커봤자 뭐보다는 못 미쳐. 알파가 14라고 했을 때 값인 얼마? 계산해 보시면 8. 그리고 하니까 32보다도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최대인 상황을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32보다도 작으니 합이 49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가 3분의 2인 순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 뭐였어요? A가 어디 사이에 있는 경우? 0과 3분의 2 사이에 있는 경우, 즉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A 0 사이에 있는 경우 꼬챙이가 이렇게 꽂혀져 있다라는 거고 만나는 교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대가 만약에 49를 넘어가게 되면 점점 줄여나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K를 앞당기면 된다라는 거고. 왜냐? 앞당길수록 교점들이 팍팍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최대인 상황은 언제예요, 결국에는? 언제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는 어떤 선을 딱 꽂았을 때, 이 선을 딱 꽂았을 때, 만나는 교점은, 자, 어디일지 모르겠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만나는 교점 좌표들은 다 어디 있다? K와 K 플러스 2 사이에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그 교점은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는 K와 K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K가 만약에 10이야. 그러면 10과 12 사이에 마지막 교점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최대인 상황은 언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교점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 K와 K 플러스 2 사이에 교점이 생기는 K가 12일 때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최대인 상황을 먼저 보시면 합은 자,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대칭축의 2배가 되니까 4가 될 거고 이 둘의 합은 대칭축의 2배니까 12가 될 거고 이 둘의 합은 대칭축 2배에서 20이 될 거고 마지막 교점은 이 함수에 대한 교점이니까 베타인데 베타가 현재 어디와 어디 사이? 12와 14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거 합에 대한 범위는 최대값에 대한 범위는 어디랑 어디 사이가 된 거예요? 4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12인 얼마? 16, 36, 48. 48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는 50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이 범위 안에 누가 있어요? 49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 그러면 최대인 상황이 사실 49가 될 수 있는 거고 베타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앞당겨지기 시작한다면 이 범위가 당겨지면서 한 칸이라도 당겨질 거니까 49가 되는 순간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최대인 순간에서 결국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현재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어야 된다? 이 베타 값이 얼마 된다? 얘네들의 합이 49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가 얼마? 13이 돼야 되는 거니까 13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마이너스 A 높이가 나오도록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가 된 거죠. K는 얼마고? 최대인 상황 12가 된 거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K 값은 이번에 답은 12가 되는 거고, 그때 마이너스 A의 높이를 구해서 A를 다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얼마야? 지금 현재 K에다가 12를 대입하시면 요 식은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인데, 거기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13이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교점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3, 마이너스 a를 지난다라는 얘기고, 13, 마이너스 a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a는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 빼기 1 해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마이너스 a가. 그러면 a는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f와 g가 있어요. 근데 0부터 30n까지 봤을 때 합성된 이 함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300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fgx가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f라는 함수가 현재 뭐였냐면 코사인 파이 x예요. 그럼 코사인 파이 x가 1이 되려면 여기에 뭘 대입해야 1이 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얼마가 1이죠? 코사인 0, 뭐 코사인 2파이, 4파이, 6파이, 거꾸로 간다면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 뭐 코사인 마이너스 4파이, 이런 값들이 다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함수값이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짝수들을 대입을 했을 때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죠. f에다가 뭘 대입해야 1이 나와요? 짝수, 즉 gx가 뭐가 되는 경우?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0부터 30n까지 딱 그려봤을 때 거기서 만나는 교점들,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 짝수가 되도록 하는 교점들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주기만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현재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얘는 주기가 n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2n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한 주기만 딱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현재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0부터 0 포함하고 2에는 포함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재 최고 높이는 몇이 될 거고요? 2n이 될 거고, 뭐 최저 높이는 마이너스 2n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함수가 뭐가 되도록, 짝수가 되도록, 함수 값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높이들이 짝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높이가 짝수가 되는 걸 나열해보면 2 곱하기 1도 있고요, 2 곱하기 2도 있고요, 해서 쭉 올라가서 2 곱하기 n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또는 0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합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n까지도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한 주기 안에서의 교점 개수를 보시면, 즉 한 주기 안에서 gx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한 주기 안에서의 교점을 보신다면 몇 개가 나와요? 자, 이 선당 현재 2개씩 계속 나오죠? 언제까지? 2 곱하기 n-1이 될 때까지. 그러면 n-1개의 선에 대해서는 교점이 2개씩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요 교점 하나를 더 하고요. 이거를 2배를 하시면 이 부분 개수와 이 부분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뭘 추가해줘야 돼? 0과 만났던 교점, 이 점과 이 점을 추가해 주셔야지. 여기는 빠졌으니까 이 2개만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 2 해가지고 한 주기에 대한 교점 개수는 정리해 보시면 4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사라지게 되네요. 딱 4n이 나오네요. 4n.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0부터 2n까지에 대한 현재 교점 개수가 4n개가 나왔으면 0부터 30n이면 몇 주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15개의 주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15개의 주기에 대한 교점 개수는
4n 곱하기 15 해가지고 60n이 되는 거죠. 그게 총 몇 개더라?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300개더라. 따라서 n이 얼마다? 5더라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